안녕하십니까. 랩뷰 핵심 강의 진행을 맡고 있는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랩뷰 시작하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랩뷰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 즉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의 구조, 그리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기능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고 있는 두 개의 팔레트, 큰 두 개의 팔레트가 있죠. 컨트롤 팔레트와 함수 팔레트,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컨트롤 팔레트는 프론트 파넬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을 위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함수 팔레트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는 부분, 그러한 함수들을 갖다 놓은 부분을 함수 팔레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도구 팔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요거 기능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팔레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왼쪽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 자,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좌측 프론트 패널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여기 컨트롤 팔레트를 이용했는데요. 우클릭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그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이 있습니다. 숫자형, 불리언, 문자, 배열, 그래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요것들을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마다 이 컨트롤 팔레트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버전에 따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같은 버전이라도 내가 어떤 기능들,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여기에 두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밑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확장을 해보면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컨트롤 팔레트를 전체적으로 모든 그 컨트롤과 인디케이터가 다 보이게끔 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 컨트롤을 팔레트를 보기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보일 수 있도록. 자, 여기에 맨 아래쪽에 팔레트 보기 변경이라는 게 있죠. 화살표를 눌러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자,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왼쪽에 이용 가능한 팔레트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클릭한 것들이 방금 전에 화살표로 확장하기 전에 보였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많이 보고 싶은 기능만 이렇게 보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보면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모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 선택을 클릭을 해주면 전부 다 선택이 되고, 확인을 누르면, 자, 다시 프론트 패널에서 우측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모양이 전부 다 펴졌죠. 자, 전체 다 보이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클릭을 하면은 이 컨트롤 팔레트가 생기는데, 이게 조작을 하다 보면 좀 없어져요. 그럴 때 나는 이게 좀 안 없어지고 계속 여기 나타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우클릭을 해서 컨트롤 팔레트 왼쪽 위에 이 앞쪽 모양이 있죠. 앞쪽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 화면이 내가 다른 조작을 해도 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형 컨트롤을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이 고정된 게 싫고 나는 없어졌으면 내 원할 때만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는 다시 여기 X 표시를 누르면 됩니다. 클릭하면 자,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고 고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비슷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클릭을 해서 함수 팔레트를 보이게 하고요. 그 밑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양하고 제게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요거 확장을 하면은 나머지 것들도 다 보이게 됩니다. 비슷하게 팔레트 보기 변경을 눌러서 전부 다 선택해서
모든 팔렛, 모든 항목이 다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앞정을 눌러서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다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팔레트하고 함수 팔레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컨트롤 팔레트, 함수 팔레트 말고 도구 팔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요 화면 마저 먼저 확인을 하죠. 컨트롤, 함수 팔레트, 도구 팔레트 중에서요. 자, 팔레트 항목 변경이라는 거 봤었죠. 자, 보이는 항목을 모두 변경해서 모두 선택해서 전체 다 보이게끔 하는 게 조금 더 낫더라. 근데 뭐 내가 원하면 필요한 것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팔레트 항목 변경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 팔레트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 요거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화면에서 직접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요건 어디 있냐면, 자, 뭐 프론트 파넬이나 블록 다이어그램의 보기를 살펴보면 여기 함수 팔레트 말고 이 도구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도구 팔레트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간단한 프로그램 다시 한번 짜보면, 요 프론트 패널에서 우클릭해서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숫자 0에서 숫자 0을 2로 연결하는, 숫자 0의 값을 숫자 0 2로 전달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간단히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뭐냐면 이 커서의 모양이 가끔씩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갔을 때 평소에는 십자가 모형에 있다가 근처로 가니까 얘가 화살표로 바뀌었네요. 자, 화살표의 경우에는 얘를 클릭하면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게 가운데 글자를 입력하는 쪽으로 가면은 얘가 다시 그런 막대기 모양으로 바뀌어서 숫자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요 세모 모양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모양 또는 화살표 또는 뭐 글자를 입력하는 형태 이런 걸로 보통 이 랩뷰에서는 알아서 얘가 잘 바뀌게 됩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도 마찬가지죠. 요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얘가 화살표 모양으로 돼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 가령 선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얘가 자연스럽게 이 실타래 모양으로 바뀌어서 선을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지가 알아서 바뀝니다. 그런데 가끔 나는 얘가 알아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정하고 싶다. 나는 계속 손가락만 나오게 하고 싶다. 또는 나는 계속 화살표만 나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 연결은 안 하고 나는 뭐 편집만 할 거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도구 팔레트를 이용합니다. 도구 팔레트의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요 자동 도구 선택이라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도구가 원하는 위치에 갈 때, 특정 위치에 갈 때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알아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화살표, 막대기, 그 다음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이놈을 파란색 요 자동 도구 선택의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색깔을 없애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이제 위치가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경우는 화살표죠.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항상 화살표만 나오게 됩니다. 화살표 기능만 있죠. 근처에 막대기로 안 바뀌고 손가락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또는 나는 이때는 뭐 와이어링만 하고 싶다, 선을 연결만 하고 싶다 그러면 와이어를 선택하고 이때는 와이어링 기능만 하게 됩니다.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원하는 특정 기능만 수행하고 싶을 때 이 도구 팔레트를 활용하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해서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바뀌게끔 하는 게 일반적이고 편리하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면요. 자, 도구 팔레트 이런 거다 라는 거죠. 자동 도구 선택을 활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도구를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자, 그 밖에 손가락 모양은 수행이라고 해서 컨트롤의 값을 변경하게 합니다. 화살표는 위치여서 객체의 위치를 정하고 크기를 조정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이 모양은 이제 막대기, 라벨링이어서 글자를 편집하거나 텍스트를 바꿀 때 사용하게 되죠. 다음, 자, 이 모양은 이제 와이어링 하는 거로 선을 연결한다는 뜻이죠. 블록 다이어그램에 있는 객체를 함께 와이어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 도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팔레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도구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도구바는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에 모두 존재하는데, 자, 몇 가지 기능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생긴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뭐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게 뭐냐면, 자, 이 중에서 이 맨 왼쪽 화살표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실행 버튼입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를 누르면 실행이 되죠. 실행 도중에는 모양이 이렇게 짙은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실행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연속 실행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실행 강제 종료 버튼이죠. 프로그램이 연속으로 계속 실행을 하고 있다가 내가 정지하고 싶다 할 때 강제로 종료하는 버튼이 되는데, 이 강제 종료 버튼은 그렇게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내부에 정지 버튼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버튼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일시정지 버튼이 있고요. 요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잠깐 정지했으면 좋겠다,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버튼이 됩니다. 자, 그 옆에 이 요거죠. 실행 하이라이트 버튼이 있는데, 요 실행 하이라이트 버튼은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버튼이, 자, 쭉 넘어가서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객체 정렬 메뉴, 객체 간격 조절 메뉴, 그리고 객체 크기 조절 메뉴, 이런 것들인데요. 프로그램에서 프론트 패널에서 다양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예쁘게 정렬하고 위치를 조절할 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터미널들을 합리적인 순서로 배치하고 모양을 좋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 객체 정렬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객체 정렬 메뉴 간단하게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컨트롤을 하나 더 갖다 두고요. 뭐 이렇게 갖다 두고 컨트롤을 3개를 둘까요? 3개를 갖다 뒀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다 위치가 삐뚤빼뚤하죠. 이것을 일정하게 왼쪽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3개를 모두 선택하고, 자, 여기 객체 정렬 버튼에서 나는 왼쪽으로 정렬을 하겠다. 그럼 왼쪽 경계로 가서 클릭을 하는 순간 숫자가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위치가. 그 다음 요 둘 사이의 간격이 위 2개가 아래 2개보다 더 넓죠. 그래서 이 간격을 조절하고 싶다 할 때도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정렬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그런 일들을 해볼 수가 있다. 수직 간격, 뭐 아래쪽 경계, 여러가지 종류의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모양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뭐 오른쪽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의 터미널들이 모양이 전부 정렬이 예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왼쪽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하면 왼쪽 경계는 또 선택하면 왼쪽 경계는 맞았죠. 그 다음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간격을 일정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편집을 할 때 활용하는 게 바로 이쪽 메뉴들에 있는 것들이죠. 자, 이 도구 팔레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 간격 조절, 크기 조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디버그 하면서 다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좋을 만한 단축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알아두면 꽤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한 가지 단축키를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컨트롤 T가 있었죠. 자, 블록 다이어그램과 프론트 패널이 겹쳐져 있을 때 컨트롤 T를 누르면 프론트 패널은 왼쪽에, 블록 다이어그램은 오른쪽에 정확하게 정렬이 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컨트롤 T고요. 그 밖에 단축키로서 딜리트는 뭐 아이콘들을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 복사 및 붙여놓기, 컨트롤 C, 컨트롤 V 역시 랩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터미널이나 객체들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이콘 사이의 공간 넓히기는 컨트롤 플러스 드래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콘 사이의 공간이 좁을 때 얘를 넓힐 때는 컨트롤 드래그에서 간격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숫자 0하고 숫자 0 둘 사이에 또는 숫자 0과 숫자 0 3 사이에 간격이 너무 좁다 라고 할 경우에는 컨트롤을 해주고 드래그를 쭉 하면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도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간격이 넓어집니다. 3, 4, 사이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컨트롤 드래그 하면은 간격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 내가 무언가를 껴넣어야 할 때, 그런데 전부 다 미루기가 힘들 때 하나하나 클릭해서 선택해서 미루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컨트롤 앤 드래그를 이용해서 간격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컨트롤 G, 컨트롤 쉬프트 G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 취소할 때는 컨트롤 G 누르면 실행을 취소할 수가 있고, 자,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 하나가 있습니다. 깨진 와이어 제거라고 하는 단축키인데, 이건 뭐냐면, 자, 컨트롤 B이고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일단 와이어링을 해봅니다. 자, 와이어링은 저희 이제 실타래 모양이 세모 모양으로 가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와이어링을 쭉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놈은 자, 랩뷰에서는 와이어링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아이콘이 하나, 이 터미널이 지워져서, 가령 이런 식으로 지워져서 뭔가 와이어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끊겼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어서 필요 없는 이러한 깨진 와이어들을 정리할 때, 이때 컨트롤 B를 누르면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B를 누르면 자, 깨진 와이어가 전부 다 정리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와이어 정리할 때 컨트롤 B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짜볼 텐데, 자,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을 숫자 두 개가 더해져서 오른쪽으로 출력이 나가니까 내가 이쪽으로 갖고 가고 근처로 갖고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예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자기가 알아서 예쁘게 정렬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필요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활용하는 게 블록 다이어그램 정리라고 하는 기능이고, 이것은 바로 컨트롤 U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컨트롤 B까지 방금 전에 봤고요. 블록 다이어그램 정리 컨트롤 U가 있죠. 자, 컨트롤 U를 눌러주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봅시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컨트롤 U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U를 누르는 순간,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딱 모여서 정리가 됐죠. 자, 이게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정리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을 전환하는 단축키로 컨트롤 E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프론트 패널을 보고 있다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반대의 경우를 하고 싶다 할 때 전환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프론트 패널을 넓게 보다가 얘를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E를 눌러서 볼 수가 있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다가 다시 프론트 패널만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컨트롤 E를 다시 누르면 프론트 패널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축키들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 요 컨트롤 B 하고요. 그 다음 뭐 컨트롤 E, 컨트롤 T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끔 컨트롤 U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쭉 빨리 쫓아오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꾸며지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따라오신 분도 있겠지만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의 경우는 데이터 흐름 방식의 프로그래밍이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에 의한 데이터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숫자형 1과 숫자형 2, 이 두 개의 컨트롤에서부터 데이터가 빠져나가고, 그 나온 출력 데이터를, 그 데이터 두 개를 더해서, 더한 결과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흐르죠. 그 다음, 난수. 자, 요거는, 특이한 함수인데, 0에서 1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얘가 만들어줍니다. 나도 알 수 없는 거죠. 컴퓨터가 만들어주니까. 그런 난수, 0과 1 사이의 난수를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위 값에서 아래 값을 뺀 결과가 바로 여기 인디케이터에서 보이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흐름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눈으로 직접, 직관적으로 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숫자형 3에서 숫자형 4를 나누어 준 다음에 그 나눈 결과에 대한 사인 값을 결과 2에서 받아보는 그러한 데이터 흐름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연습 1인데요. 와이어링 방법에 대한 이해고요. 프론트 패널은 이렇게 3개, 컨트롤 하나, 인디케이터 2개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컨트롤에서 인디케이터로 값이 각각 숫자 2에도 가고 숫자형 3에도 각각 숫자가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뭐 너무나 간단하고 여러분들 이미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형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찾는 방법은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의 숫자형 컨트롤 중에서 이렇게 숫자형 컨트롤과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 우클릭 하시고요. 숫자형으로 가서 숫자형 컨트롤 이걸 갖고 옵니다. 컨트롤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거기에 대응하는 자, 여기 터미널도 블록 다이어그램에 생성이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을 보여주게끔 하는 인디케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숫자형 컨트롤 중에서 이 숫자형 인디케이터 여기에 있네요. 이거를 하나 클릭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숫자형 2가 되는 거죠. 자, 숫자를 하나 더 갖고 오겠습니다.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가져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형이 숫자형 2, 3으로 출력되는 기본적인 프론트 패널의 형태는 만들어졌고 오른쪽 블록 다이어그램을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과 왼쪽에 있는 것이 컨트롤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디케이터가 되는데, 자, 나중에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 재밌는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의 경우, 내가 입력하는 놈의 경우와 인디케이터, 내가 받아보는 놈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터미널에서. 자,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자, 한 가지는 컨트롤과 인디케이터의 박스의 색깔이 다릅니다. 컨트롤은 바깥선 선이 진하죠. 인디케이터는 바깥선이 진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작은 세모, 삼각형의 위치가 컨트롤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고 인디케이터는 왼쪽에 있죠. 자, 그래서 선을 연결할 때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가 입력한 값이 나와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인디케이터로 내가 보고 싶은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요 위치에다 두고 다시 클릭을 하는 거죠. 나와서 들어가야 되니까 컨트롤은 오른쪽에 인디케이터는 왼쪽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비슷하게 이 값이 숫자형 3으로도 들어가야 하니까, 자, 실타래 모양이 와이어 근처로 갈 때는 와이어가 깜빡깜빡거리고 모양이 실타래로 바뀌죠. 클릭한 다음에 숫자형 3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클릭을 다시 하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형이 숫자형 2와 3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가 숫자형의 값을 가령 5로 두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원래는 0,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던 놈인데 실행을 하는 순간, 자, 이와 같이 결과가 5, 5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어링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짠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간단한 연습을 한두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의 더하기와 빼기인데요. 자, 프론트 패널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컨트롤을 2개 두고 인디케이터를 2개 둡니다. 자, 이름은 각각 컨트롤 하나는 A, 하나는 B, 인디케이터 하나는 A 더하기 B, 나머지 하나는 A 빼기 B가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구성하고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2개, 인디케이터 2개를 두고 더하기 함수를 함수 팔레트에서 갖고 오고, 빼기 함수도 함수 팔레트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A와 B가 더해져서 그 결과가 A 더하기 B 인디케이터에서 보여지는 거고, A와 A의 결과에서 B를 뺀 다음에 그 결과가 A 빼기 B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슬라이드 하나, 2개를 두는데요. 자, 여기서는 재밌는 걸 하나 해볼 텐데, 슬라이드가 같은 모양의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컨트롤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디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컨트롤이니까 슬라이드 바깥선이 진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연하죠. 이건 인디케이터죠. 그래서 슬라이드로 입력을 하고 그 값을 다시 슬라이드로 받아보는,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더하기 프로그램부터 짜기 위해서 숫자형 컨트롤을 하나 두고 그 값을 A로 바꾸겠습니다. 비슷하게 컨트롤 팔레트에서 역시 저는 B라는 숫자를 하나 갖다 두고요. 그 다음 인디케이터를 하나 둡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A 더하기 B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치시면 되고, 바로 치시면, 갖다 놓자마자 바로 치면은 간단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갖다 놨는데 그냥 엉뚱하게 갖다 놨다 그러면 이 이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고 다시 A-B 이렇게 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하기 함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른쪽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우클릭을 하고요. 예, 숫자형 함수 중에서 여기 더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숫자형의 더하기. 이 화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굉장히 다양한 반올림, 버림, 난수도 여기 있었네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더하기를 클릭하고 위치에 적절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가져다만 놨는데도 지가 알아서 연결이 됐네요. 랩비가 얼마나 똑똑한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죠. 더하기가 출력 결과가 이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근처로 오면은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와이어링을 스스로 해주기도 합니다. 자, A 결과를 더하기 함수의 위쪽, 자, 다시 더하기 쪽으로 커서를 갖고 가면은 얘가 입력이 몇 개인지를 살짝 보여주죠. 그림에서 이제 두 개의 선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두 개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컨트롤 A에서 나온 결과를 더하기의 위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B에서 나온 결과를 아래쪽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D 이 결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빼기도 마찬가지 해보겠습니다. 우클릭하고 숫자형의 빼기를 가져다가 놓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빼기도 역시 두 군데가 있고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가 되고요. 자, 먼저 A에서 위쪽으로 가고 자, B에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선과 선이 연결될 때는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값이 A-B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값에 10, B에 3 이렇게 두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어떻게 되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13이 되고 A 빼기 B는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과 인디케이터 슬라이드 막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숫자형의 수직 체험 슬라이드 이놈을 갖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여기 화살표 모양,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두고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슬라이드가 나타났고요. 값은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놈은 이 슬라이드 막대는 오른쪽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바깥선이 진하고 세모가 오른쪽으로 있는 걸로 봐서 이놈은 컨트롤입니다. 값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슬라이드 막대를 하나 더 둘 건데 얘는 인디케이터로도 쓰고 싶다 라는 겁니다. 수직 체험 슬라이더를 하나 더 두고요. 그리고 이놈은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슬라이드 2도 역시 마찬가지 컨트롤이네요. 그런데 나는 얘를 인디케이터로 써먹고 싶다 이거죠. 자, 이렇게 내가 입력하는 컨트롤로 쓸 수도 있지만 이 입력을 받아서 그냥 보여주는 인디케이터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슬라이드 2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합니다. 자, 우클릭을 하면 자, 여러가지 설명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보면 인디케이터로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는 순간 이거는 인디케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에 컨트롤로 변경이 되죠.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로 이미 바뀐 상태니까 이제 다시 컨트롤로 바꾸고 싶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숫자형 컨트롤은 컨트롤, 인디케이터 이게 자유자재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해서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2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왼쪽 결과가 오른쪽에 반영이 돼야겠죠.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왼쪽 결과와 오른쪽 결과가 같아지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와이어링을 하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변경시켜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간단한 더하기 빼기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컨트롤은 숫자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 바탕이고 숫자를 변경할 수 있는 화살표가 있다고 했고요. 인디케이터는 회색 바탕이고 변경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겠죠. 굳이 인디케이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컨트롤은 바깥선이 진하고 인디케이터는 바깥선이 연하고, 컨트롤은 작은 세모가 오른쪽에 있고 인디케이터는 왼쪽에 있습니다. 자, 컨트롤은 노브, 버튼, 다이얼, 기타 입력 장치 등의 입력 기능을 수행하며 블록 다이어그램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인디케이터는 그래프, LED, 기타 디스플레이 등의 출력 기능을 수행하고 블록 다이어그램에 수집하거나 생성한 데이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은 밝은 색깔, 인디케이터는 조금 어두운 색깔, 밝고 어둡죠. 자, 그리고 프론트 패널의 객체인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터미널로 나타내더라. 이런 것들,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함께 객체라는 말을 쓰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을 터미널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터미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객체에 대응하는 것들이 터미널이라고 했는데, 자, 볼까요? 터미널은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통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서 입력한 데이터는 컨트롤 터미널을 통과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전달이 되며, 전달된 데이터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연산 후 결과값을 인디케이터 터미널을 통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터미널은 컨트롤과 인디케이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요. 자, 아이콘형과 데이터형으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요게 아이콘형이고 데이터형은 오른쪽과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이콘형 터미널로만 봤습니다. 자, 이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보면은 모양이 좀 크죠? 부피가 큽니다. 대신 얘가 설명하는 게 1점 이상, 이거는 이제 부동소수점, 데이터의 형태까지도 함께 표현해주는 그러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쉬운 아이콘인데, 이 데이터형은 굳이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콘 터미널이 보기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요. 그래서 데이터형 터미널을 조그맣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줄이느냐? 자, 이 터미널에 우클릭해서 보면 현재 아이콘으로 보기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언클릭을 하게 되면 이놈이 데이터형으로 보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이것들이 모양이 크죠? 아이콘형입니다. 자, 우클릭을 하면 현재 아이콘으로 보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하면 자, 사이즈가 컴팩트해졌죠? 우클릭하면 아이콘으로 보기가 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시 한번 연습하면 아이콘형으로 보기를 데이터형으로 전부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프로그램을 훨씬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함수 팔레트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함수 팔레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클릭해서 함수 팔레트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뿐만 아니라 뭐 이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고요. 대수학에서 사용되는 거의 뭐 모든 함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아주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클릭을 해보면 더하기에서 숫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1증가, 절대값, 제곱, 난수, 여기에서는 파이, 2파이 이런 숫자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복소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는 기본 특수함수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함수, 거듭제곱, 뭐 쌍곡선, 로그함수, 뭐 거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함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선형대수, 내적, 고유값, 피팅,
선형 피팅,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함수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급 프로그램까지 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이 기능을 반드시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도움말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단축키가 컨트롤 H인데요. 이 컨트롤 H를 통해서 도움말 기능을 항상 살펴보면서 프로그래밍을 처음에 연습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봤는데 지금은 방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더하기는 2개의 입력을 받아서 1개의 출력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기 때문에 더 알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한 함수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죠. 이때 사용되는 게 도움말 기능입니다. 컨트롤 H를 누르시고요. 자, 그럼 기본 도움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함수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입력이 2개, 출력이 하나고 x, y가 들어가서 x 빼기 y가 나오더라. 자, 이놈은 자, 2개가 들어가서 하나가 더하기로 나오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설명, 모든 함수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움말 기능을 켜놓고 프로그래밍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움말 기능 말씀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연습,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프로그램이고요. 입력 하나, 섭씨 온도가 들어가면 화씨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식은 이렇게 되고요.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섭씨가 들어가서 1.8을 곱하고 31을 더하면 이게 화씨 온도가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랩뷰를 함께 시작을 해봤고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는지, 와이어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터미널이 뭐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